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3기 동서울팀 전원규 선수입니다. 네, 전원규 선수가 지금 순위에는 좀 변화가 있나요? 지금 뭐 총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네. 전 3회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3회는 한 몇 등 정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6등 정도. 6등 정도. 뭐 시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역시 준결승에 가도 2등을 해도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점수대는 되시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네. 또 다음 주에 4일짜리 시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또 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어떤 경주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경주를 보면은 확실히 전원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날카로움이 살짝 그 칼날이 좀 무뎌졌다라는 그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예. 네.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제가 이제 복귀를 하고 네. 이제 10월달 뭐 대상이나 그 연타 시합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쉴 틈 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합만 네.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간 좀 그 복귀 낙차하기 전보다는 좀 날카로움이 저도 좀 무뎌진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전원규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뭔가 에너지가 새롭게 방출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안에 있는 걸 좀 짜내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디션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랑프리 때까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전원규 선수의 그 특유의 뭐 추입이라든가 저치기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큰 틀로 보자면은 빈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지금 가져볼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전보다는 뭐 네.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네, 다만 좀 약간 그 여유가 조금 덜해진 느낌이지 뭐 다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위치로만 보자면 예선전에서 만약에 2등을 해도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예, 2등 하면은 준결승은 무조건 가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경기를 좀 풀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큰 시합에서는 네. 이게 좀 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면은 네. 뭐 2등 할 생각으로 힘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 회차 보면 선행도 한번 해봤잖아요. 네.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선행을 불가피하게 간 건가요? 이게 이제 구봉강 선수가 네. 아직 게임을 저랑 같이 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또 구봉강 선수가 타이밍을 늦출 거라고 또 그런 이미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늦추겠다 싶으면 그냥 제 타이밍에 그냥 때려겠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네.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과감하게 쓴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선행에 대한 준비라든가 대비는 하고 게임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항상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언제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네. 힘을 쓸 거라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랑프리라는 거는 컨디션하고도 약간 무관하게 사실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약간 천운이 좀 있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승까지도 가능한 게 사실 그랑프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랑프리도 많이 타봤지만 진짜 네. 운도 정말 따라줘야 또 그거만큼 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선행 연습 같은 거 해보실 때 어떻게 촛대라든가 이런 데는 변함이 없나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시합을 네.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한 바퀴짜리 네. 이제 시합을 갔다 오면 이제 네. 한 바퀴짜리를 지금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또 반바퀴까지는 때려도 뭐 그전이랑 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네. 한 바퀴 때려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반바퀴 안에서는 뭐 자력에는 기록의 차이는 별로 네네네.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기량이 뭐 저하되고 그 기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사실. 네, 그렇게 뭐 저하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럼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또 다음 주도 시합이고 또 연타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훈련을 강도를 높인 것보다는 네. 지금은 최대한 감기 안 걸리게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항상 동서울팀 멤버들은 그랑프리에서도 주목을 받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동서울팀이 올라가면 가장 긴장하는 선수들이 이제 임채빈 선수나 정종희 선수가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동서울팀의 중심에는 당연히 전홍규 선수가 그 중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3명 이상이 동서울팀 멤버들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독자적인 협공을 통해서 그랑프리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당연히 결승에 3명 이상만 올라와 준다면 네. 당연히 우승을 위해서 네. 멋있는 플레이를 또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마무리의 중심에는 전홍규 선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3명이 올라와 준다면은 제가 네네. 어떻게 해서든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3명이 못 올라오고 혼자만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선행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로 활용하는 작전이 더 좋을까요? 이게 이제 혼자 올라오게 되면은 솔직히 선행으로는 네. 진짜 힘들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서든 뒤에서 타이밍을 보든가 네.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이제 강자들이 다투는 네. 그 틈을 최대한 찾아서 네. 공간을 활용하는 작전을 생각을 그게 하시는 가장 거네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임채빈 선수하고 정종희 선수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두 선수가 게임에 꼬여가지고 약간의 주도권 다툼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진로가 막혀서 정종희 선수도 긴장을 해가지고 외선으로 빼는 상황이고 임채빈 선수 진로가 막혀서 3단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나온다면 뒤에 있다라면은 추입은 한번 해볼만 하다. 저도 뭐 추입에서는 네. 항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와준다면은 과감하게 또 추입 승부를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몸이 좋았다가 사실 또 아쉽게 제대로 게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홍규 선수에게는 약간의 크나큰 아쉬움과 한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그 작년에 못한 그런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극복하시고 네. 좋은 성적 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팀 18기 신은섭입니다. 네, 신은섭 선수가 지금 현재 랭킹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위인가 그러더라고요. 종합 득점이. 그거는 종합 득점이고요. 네. 전삼에는 10위에 12위 있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SS급에서 아쉽게 또 아쉬운 게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작년 그랑프리하고 현재 그랑프리의 컨디션의 변화는 어떤가요? 뭐 컨디션 변화라기보다는 네. 뭐 낙차 이후에 갈비뼈 골절 이후에 네. 컨디션을 끌어올리느라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00% 가까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대로 활용하는 작전이라든가 뭐 쫓아갈 때
그리고 직선에서 추입을 나올 때 이런 느낌이 작년보다는 약간 살짝 무뎌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낙차 이후에 좀 무뎌진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그래도 이번 그랑프리에 워낙 또 강한 면모를 그동안 보여줘 왔었고 작년에도 그래도 나름 뭐 성적이 엄청 안 좋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작년에도 괜찮아요. 네, 작년에 뭐 그 정도의 성적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새로운 이제 타이어가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어떠신가요? 이제 느낌이? 저도 타이어를 꽂고 한 2번 정도 시합을 해봤는데요. 네. 마크 추입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치기나 선행 이제 올려놓고 유지하는 선수들한테는 좋은 네. 것 같은데 네. 순간 가속하는 데는 뭐 크게 크게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부드러우니까 따라갈 때 추주할 때는 좀 더 편하다. 근데 마지막에 몰았을 때는 비슷하다. 느낌 제 개인적인 직선에서 느낌은 이제 파박 치고 나갈 네. 때는 이제 거기에서 극대화되는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연출되지는 않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도 그 전 타이어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은 게 느껴지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신은섭 선수의 주 장기가 상대로 활용하는 마크 추입 작전이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편성에 따라서 사실 유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첫날 게임은 첫날 게임 이제 둘째 날 게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첫날 게임 같은 경우는 상대를 철저하게 활용하는 작전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없고요. 뭐 게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WS라는 바지 타이틀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자력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뭐 상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보이고 계속 방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특선 바지 입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간 좀 짧은 저치기라도 혹은 이제 과감한 위치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죠. 게임을 과감하게 흐트러뜨릴 수 있죠. 네. 어떤 그 SS급이라는 부담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셨어요? 뭔가 잘해도 본전, 타이틀 방어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공격을 섣부르게 할 수 없는 느낌. 뭐 제가 SS 바지를 입고 빼고 받고 날리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치는 좋지만 계속 방어해야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랑프리 결승까지 가는 관문에서 가장 또 마지막 관문, 중결승전이 될 텐데 중결승전에서 1인 체제 강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약간 후착 다툼의 개념의 그런 경주 양상으로 펼쳐진다. 그러면 당연히 신은섭 선수가 뭐 인기 순위 2등이나 3등권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에 만약 몸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느낌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제 자리는 사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양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는 사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상급 선수들 뭐 몸싸움을 해도 쫓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시죠? 뭐 쫓아가는 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거는 문제 없는데 이제 게임을 서둘러서 제가 만들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속적인 부분은 좀 어때요? 느낌이 이제 요즘 빠르게 느껴진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예년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세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게임 양상이 좀 빨라졌다? 그런 느낌이 있고 예전에는 좀 단조로웠던 게임 양상들이 이제는 좀 빨라지면서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게임 양상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동안 그랑프리에서 사실 동서울 팀 선수들이 다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독자적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만약에 결승 멤버를 보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임이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승부할 생각입니다. 사실 그랑프리에 그동안 강했던 선수들이 정혜민 선수도 있었고 신은섭 선수도 있었고 정하늘 선수도 예전 그랑프리의 사나이잖아요. 요즘에 다시 정상 기량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동서울이나 김포 쪽에 있는 선수들이 2명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잘하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명이어도 뭔가 해볼 생각이세요? 2명이라도 봐야죠. 네. 만약에 위치상 좋은 위치가 아니다 보면은 해봐야죠. 아, 예. 그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신은섭 선수가 뒤쪽을 활용하는 작전이 되겠네요. 모르겠네요. 제가 뭐 희생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흐트러뜨려 갖고 뭐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동서울 팀의 5인방들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저희 팀 준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올해 좀 낙차가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네. 뭐 흐름이 잠깐 주춤한데요. 그래서 다시 힘내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결승 경주에서 만약에 이제 혼자 올라가게 된다거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협공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현실적인 작전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림이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만약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림. 혼자 올라간다면은 서둘러서 받아야죠. 서둘러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은데. 예. 뒤쪽 마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뒤쪽 마크가 나온다면은 그 위치를 봐야 되겠죠. 거기가 더 유리하다 싶으면은 거기 있고 아니다 싶으면 게임 흐트려야죠. 만약에 혼란스러운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그림이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좋아요. 그러면 공간을 얼마든지 파고들 자신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네. 더 좋습니다. 네, 더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게.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힘을 쓰는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발생을 했을 때 네, 신은섭 선수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랑프리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느덧 그랑프리가 또 다가왔네요. 네. 1년 잘 준비해가지고 이 올해도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은섭 선수 마지막까지 네. 집중해 주시고 예, 집중하겠습니다. 또 다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마무리 잘 하시길 제가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팀 22기 정혜민 선수입니다. 네, 정혜민 선수 이제 지난해 그랑프리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네, 올해도 이제 그랑프리의 사나이로 불릴 만큼 이제 그랑프리에 그동안 강세를 보여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제 컨디션 부분적인 부분들, 경륜 선수로서의 생활적인 부분에서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낙차를 2번이나 하면서 네, 뭐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거를 느끼고 있고, 네, 그때 복귀했을 때 자신감도 좀 떨어졌었고, 네. 좀 위축된 경기를 좀 많이 펼치다 보니까 성적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이랑은 좀 점수도 그렇고 네. 좀 위치적으로도 조금 낮은 자세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시진 않죠. 솔직히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좀 네. 이게 경륜 선수들이 점수가 좀 높으면 네. 자신감도 생기지만 네. 좋은 위치에 네. 자리하기가 편해서 네.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그랑프리 때는 작년보다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보다 이제 우승 후보들보다 점수가 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네네.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혼자 제가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타이어도 새롭게 교체가 됐고 또 얼마 전에 또 차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차체. 예. 차체는 그러면 주문했던 차체가 나온 건가요? 예, 뭐 간조미에서 이제 스트라토스 자전거가 나와서 네. 타보고 있는데 네.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네. 자전거가 또 경쾌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기존 차들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시합을 타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네. 출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출전이신가요? 네. 차체를 교체 이후에? 네. 연습할 때는 이제 신타이어하고 이렇게 조합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 사실 저번 주에 후보 들어가서 지정훈련 때 인터벌도 해보고, 네네. 연습 때도 신타이어로 연습을 해봤는데, 네. 체감상으로는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한 느낌은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몸풀 때 로라 탈 때는 진짜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경기장에서의 느낌은 제가 아직 경주를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가 와 완전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랑프리의 첫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차체와 또 신타이어를 도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기대하거나 걱정되는 부분보다는 네.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거의 신타이어를 다 장착하고 타기 때문에 네. 다 같은 조건에서 타서 그렇게 막 크게 저만 좋겠지라는 기대감은 없고요, 사실. 네. 아무래도 기존의 타이어보다 조금씩 기록들이 네. 시작하는 시속이나 기록들이 좀 빨라진 게 보이기 네. 때문에 경주하기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경주 중에서 외선에서 사실 쫓아가다가 젖히다가 밀려서 차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좀 아쉬운 경주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정예민 선수의 주특기는 강력한 파워풀한 선행작전이잖아요. 그러한 선행작전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은 제가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차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그랑프리 때는 뭔가 좀 과감한 작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은 성적이 좋고 이제 기량이 좋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이제 타이밍이 나오면은 무조건 힘쓰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많이 있었고 네. 몸도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지금 네. 점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입상이라든지 결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바라면은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선에서 네. 뭔가 좀 욕심내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좀 낮은 자세로 저자세로 하다 보면은 잘 됐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고 네. 또 안 됐을 때는 제가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2착을 해도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점수대는 나오고 있나요? 네, 2차 그래도 준결승에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네. 이제 첫날부터 지금 점수가 네. 제가 CD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네. 계속 첫날부터 긴장하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드는 뭐 충분히 지금 종합 득점으로 봤을 때는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준결승전에서는 이제 점수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욕심을 내서 예. 마크까지도 좀 염두하고 계세요? 짧은 사실- 승부를 염두하세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준결승 때는 네. 점수가 좀 됐을 때는 유리한 위치다 보니까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도 네네. 좀 승부가 나오는데 네.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자리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리가 유리하지 않았을 때는 경기를 꼬아서 좀 길게 시작해서 네.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조금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렵게 경주를 해보겠습니다. 최근보다는 그래도 선행을 갔을 때 뭐 훈련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잘 먹힌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사실 연습 때는 이전이랑 그렇게 크게 기량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경주 들어가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네. 연습 때는 아무리 잘 타던 선수도 시합 때 그 기량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네. 시합을 타봐야 알 것 같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어떨 것 같다라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정예민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자신감은 뭐 연습 때 찾는 게 아니라 네. 시합 때 경기 결과나 내용으로 자신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 때는 큰 대회인 만큼 자신감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회 없이 경주에 임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예민 선수 하면은 큰 경기에 강한 선수로 정평이는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명히 저는 극복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올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태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또 복합적으로 맞아요. 일어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륜 선수로서 올해가 변화의 어떤 정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안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작년에 여기서 인터뷰했던 게 저쪽에서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러게요. 예. 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랑프리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랑프리는 1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냐를 보여주는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잘한 선수가 운도 따르고 네. 경주 결과도 좋은 것만큼 저도 올해 그렇게 큰 욕심 안 내고 제가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경주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뚝심 그리고 강력한 그 파워풀한 선행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혜민 선수 그랑프리에서 모든 힘을 다 쓰고 내려오시고 이러한 그랑프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2025년도 시즌에는 예전의 그 파워풀한 모습 다시 되찾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기 동서울팀 정한을 선수입니다. 네, 정한일 선수 최근에 몸 상태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성기 시절에 지금 몸 상태가 거의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저도 열심히 항상 하고 있는데 네. 뭐 예전만큼 뭐 이게 막 더 실력이 조금 저는 많이 늘었다 생각하는데 요즘 조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기량이 올라와서 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선행력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뭐 시속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순발력적인 부분인 어떤 부분들이 좀 조금 본인이 좀 아쉬움이 남으세요? 좀 예전이랑 그래도 스타일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네네.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타고 좀 대처 능력도 어느 정도 조금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선행 승부를 고집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행 승부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최근에 플레이를 보면 뭐 결승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전에 이제 금토 경주들 이런 경주들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구력도 더 향상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속적인 부분들도 약간 보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뭐 비결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좀 예전에는 거의 뭐 한 바퀴에서 길면은 한 500 정도 승부거리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승부거리가 조금 더 길게 시작해서 네. 조금 예전보다는 승부거리도 많이 길어진 편이고요. 네. 그만큼 또 길어진 부분에서 또 반대로 짧게 가게 되면은 또 그만큼 힘을 비축해서 더 몰아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파워적인 면이 좀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한간에 이제 타이어가 바뀌고 나서 어떤 경기력들이 좋아진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예요. 뭐 정한일 선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새롭게 도입된 타이어가 본인에게는 잘 맞으세요? 제가 원래 끼던 바퀴가 아닌데도 타이어 차이가 많다고는 느꼈고요. 네. 최근 이제 다른 선수들도 성적을 보면은 타이어 낀 선수들과 안 낀 선수들의 조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그 도입된 타이어가 경기력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속에서는 뭐 기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한 0.12초 정도가 좀 향상되는 느낌이 있나요? 제가 껴본 바로는 네. 이제 좀 머리급 선수들은 이제 여름에 나왔던 시속들이 겨울 되면은 추워지면서 조금 시속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 주는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좀 점수가 좀 낮은 선수들은 또 반대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뭐 정한일 선수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가져가시잖아요. 뭐 선행형이 있는 편성에서와 그렇지 못한 편성을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선행형 선수가 많이 포진돼 있다고 하면은 저도 뭐 선행에서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먼저 힘싸움에서 먼저 좀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항상 경주에 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마크 추입이 많다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제가 힘 조절을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놓고 제가 또 끝까지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강력한 어떤 그 선행형 도전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해서 추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요즘에는 선행 승부만 고집하다 보니까 추입을 또 이제 많이 해봐야 추입도 많이 느는 건데 추입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추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좀 몸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추입도 해보고 많이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몸싸움을 좀 즐겨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최근 경주의 패턴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그랑프리라는 경주는 예선전부터 중결 그리고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떠세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몸싸움도 하실 생각이세요? 뭐 낙차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경기에 임한을 하는데 이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니까 네. 몸싸움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는 상황이면은 하겠는데 굳이 제가 막 넘어지면 또 이제 회복하는 게 또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좀 더 힘들게 제가 힘을 써서 좀 자리 선점해서 힘을 써서 가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근 경주에서 보여준 정도의 편성 구도라면은 충분히 외선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자신은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초반 스피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선을 잡아놓으면은 같은 실력에서는 먼저 힘쓰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원래 정한열 선수 하면은 그랑프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최근 몇 년간은 계속 항상 결승 경주에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기량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다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찾아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랑프리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동서울팀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힘을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좀 활용하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싶으세요? 이게 뭐 몇 명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힘쓸 상황이면은 힘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개도 어떻게 될지 솔직히 예상은 안 돼서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이제 탈 것 같습니다. 뭐 3명 이상 된다 그러고 뭐 가령 이제 신은섭 선수나 정예민 선수 혹은 전원규 선수, 정예민 선수 이런 구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본인이 힘을 쓰는 위치가 될까요? 아니면은 쫓아가는 위치가 될 것 같나요? 그래도 제가 조금 SS급에 있을 때 많이 도움도 받고 해서 제가 그 위치가 된다면은 또 저희 팀에서 그랑프리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힘을 써서 도움이 된다면은 뭐 제가 힘을 써서 오히려 입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힘을 쓰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와 비교했을 때 컨디션으로 보면 올해 그랑프리 시점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세요?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이제 SS에서 내려오고 나서 최근 몇 년간의 컨디션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컨디션 관리도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열 선수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셨으니까 더군다나 바꾼 타이어도 지금 잘 적응이 되고 있으시니까 이번 그랑프리에서 예전에 그 그랑프리의 강한 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뭐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항상 정한을 하면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서울팀 22기 김희준 선수입니다. 네, 김민주 선수 이제 연속 출전하셨잖아요. 네.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시합을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랑프리니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그랑프리 때는 작년 6월에 낙차를 당하시고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사실 지난해 그랑프리 출전하지 못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복귀를 하시고 올해 전반적으로 3번씩이나 낙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어떤가요? 올해 3번 하고 작년에 또 장기적으로 또 휴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치기 전보다는 컨디션이 한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서 지금은 올해 일단 완주를 목표로 이제 다치지 말고 일단 컨디션을 다시 원래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종합 득점 자체가 이제 16등 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 득점이 이제 예선전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면 시드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시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합 득점이다 보니까 첫날 예선전부터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순위로 봤을 때는 2차 그래도 준결승은 뭐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일단 그 정도 점수대인 것 같습니다. 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랑프리 게임에 이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크게 뭐 본인은 걱정하진 않으세요? 시합 감각이라는 게 근래에 들어가지고 계속 연속 출전을 하면서 많이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김희주 선수가 승부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단거리 쪽에 가까운 그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작전이라면 마크 추입이라든가 짧은 젖히기 이런 위주의 작전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1.5진급 선수들을 뭐 활용했을 때 추입 정도는 무난한가요? 예, 추입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혹시나 게임 전개가 또 꼬이는 상황이 오면은 좀 길게 힘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타이어가 이제 새롭게 교체를 했고 또 김희주 선수 같은 경우는 간조미로 이제 차체를 바꿨잖아요. 차체와 그 타이어의 조합은 좀 어떤가요? 가벼운 조합이라서 원래 이제 코렉스 탈 때는 조금 무겁고 이제 바퀴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벼운데 조금 특화돼 있어서 짧게 힘쓰는 선수들보다는 좀 길게 힘쓰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법이 사실 뭐 마크추이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자력 승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순간적인 어떤 가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라인을 전환할 때의 느낌은 좀 어떤가요? 가볍고 경쾌합니다. 가볍고 경쾌해서 라인 전환할 때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노는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무난히 통과해서 준결승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금 2차 승부를 해서는 사실 결승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작전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일단 예선 때 이제 집중을 해서 타보고 그 16경주를 펼쳐지면서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도 봐가면서 이제 그때 작전을 새롭게 구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경기력적인 부분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몸 상태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연속 출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 하기는 해요. 사람이 1년 동안 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 주는 한번 예선을 치러 봐야지 컨디션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다들 지금 동서울팀 선수들은 타이어는 다 100% 보급이 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이번 주에 출전한 선수들은 타이어는 대부분 뭐 99% 이상 다 제가 보니까 신타이어로 한 2선수 정도 빼고는 다 신형 타이어를 끼고 들어왔더라고요. 김민우 선수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워낙 낙차 부상이 심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었고 김민우 선수도 고생을 많이 했었을 텐데 이번 그랑프리를 계기로 해서 잘 극복하시고 내년 2025년도에는 정말 낙차 부상 없이 안전하게 본인의 경기력을 100% 발휘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